박경석 위원장이십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다음은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김진호 회장입니다. 다음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존중받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한 계기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재는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회성 참여나 순간의 호기심 해결이 아닌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세계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이번 자료보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5월 20일에 진행될 공적개발원조 증액 촉구를 위한 행진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공적개발원조 ODA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 그 일부로서 해외 원조 확대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세계 시민적 감수성을 기르고자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관내 학교에 이번 행사를 알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살고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공존을 실천할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미래세대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이른바 진보 교육감, 보수교육감,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번 행진은 국내적인 이념적 차이, 보수 진보의 경계를 넘어서서 글로벌 의제를 중심으로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하나의 작은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의견 신념의 대립은 이제 극단적인 편가르기로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적대적인 방향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에 의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국가로 평가되고 이제 문화 부국으로까지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행진을 통한 작은 손잡음이 현존 세대들에게는 차이를 넘는 공존의 계기를, 미래 세대들에게는 공동체적 공존으로 가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작지만 첫 발걸음이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였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국제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사회운동의 오랜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니까 해외에 우리 국내에서 써야 될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니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행진을 포함해서 앞으로 좀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써야 될 자원을 어려운 나라를 향해서 쓰도록 정부 예산 재정 배분을 바꾸는 거니까 앞으로 좀 이거 한 번으로 바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고 조금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노력들이 좀 일어나기를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참여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일단 이제 존경받는 나라,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존경받는 나라 쪽에 교회 네트워크가 일단 많이 있고 또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것도 아무래도 주일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거기가 있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서 이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설명, 당위성, 또 작은 참여 방법 이런 것들을 아마 하게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은 이제 아무래도 근데 서울교육청은 저희가 아마 기자분들한테 6차시 그 자료를 아마 대부분이 들었을 겁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은 이제 6차시 6시간이 있다고 치면 1차시에서 저희는 이제 나름 준비했으나 경기도에서 비슷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6차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시에서 4차시까지는 국제개발원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전반적인 이론 중심의 설명을 하게 되고 5, 6차시는 이제 학생들의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도 함양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글로벌한 의제에 대해서 또 열린 관심과 참여의식 그런 것들을 갖도록 하는 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구촌 갈등 문제, 우크라이나도 있지 않습니까? 갈등, 평화 문제, 또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생태계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인권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난민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공정무역이랑 이런 여러 가지 의제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나라 되게 학생들이 아무래도 국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도 그런 건데 어떤 계기교육 자료를 저희는 요거를 가지고 세계 시민교육 학습 자료를 가지고 학교별로 한 6차시 정도 하고 5월 20일이 어떻게 보면 현장 실습 같은 의미로 저희는 그렇게 좀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하고 저희가 서울 경기에서 이렇게 세계 시민 계기교육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5월 20일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오늘 그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이제 이 촉구 행진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최경석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일날 학생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또 교육청이 두 교육청이 여기 공동 참여한 것은 계기 교육 수업을 학생들에게 당일날도 아까 조영길 교관님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실천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날 참여를 독려를 하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학생들의 동료 관계들도 또 교육청 차원에서 하실 건 요청을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단지 저희들은 그냥 아까 기자님 질문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떤 피켓팅, 자기 나름의 의미를 담는 슬로건 같은 걸 만들어서 피켓 같은데 이렇게 써서 그거 들고 행진하는 모양이 되지 싶어요. 제가 기대하기로는.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좀 그렇게 계기 수업을 하고 그 계기로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도 이제 얼마나 많이 참여할지는 하는데 일단 이제 공동 주체니까요. 각자 자기 학생들에게 시민은 빼고 시민은 자발적으로 한다고 치고 청소년들에게 자기 방식으로 독려를 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보통 저희가 뭐 가정통신문을 보내자는 말씀도 임감님이나 저한테 이제 서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데 저희가 이제 가정통신을 보내는 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내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드리온 씨의 김용민 편집장이고요.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과는 좀 다소 동떨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 좌우 갈등의 벽에 부딪혔던 것을 이제 물꼬를 트셨다라고 나왔는데 그 과거에 이제 조정길 교수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한국교총하고 전교조 좌우의 그런 협력하는 그 상생의 그 길을 만드셨는데
오늘 갖고 있는 그 의미하고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 회장으로서 그 앞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이제 좌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인태희 교육감님에게는 그 교육감님들을 이제 대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교육감님들 간에,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지금 이제 9대8 정도 비율이 되는데 진보와 보수 간에 교육감님들 간에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상의하는 모습 처음이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하는 것은 국내적 의지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지금 단계에서 국내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협력하기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양극화가 정치적으로나 적대적인 그런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글로벌한 의제로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뭐 위에서 같이 모금도 하고 이런 작은 노력들, 글로벌한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 같으면은 얼마 전에도 이제 튀르키예하고 시리아고 난민 지원을 모금을 해서 말하자면 튀르키예 대사도 만나서 저희가 전달을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런 거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를 위한 작은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작지만 계속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늘은 그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해외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라,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학교는 그게 어려워요.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 알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실제 저희가 세계 시민교육이 큰 교육적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게 참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세계 시민 파티에서 나름 프로그램들을 하고 요것도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작지만 큰 그 교육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든가 큰 재난이 났을 때 단돈 얼마라도 모아보는 경험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ODA 초크 캠페인에 동참해보는 것.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유네스코 협력학교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협력학교는 유엔에 뭐 여성의 날, 난민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난민의 날에 난민을 생각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약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같은데 이런 식으로 유네스코 협력학교 최근에 이제 유니세프하고 이제 저희가 아동 친화 프로그램을 한 거라는 이렇게 이제 나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전히 부족해요. 아이들을 어떻게 세계 시민으로 육성할까? 그 초등학교 1학년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될까? 저 솔직히 그런 게 좀 고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 목사님하고는 이제 시민은 사모님이 신혜수 선생님 유엔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희 이제 시민운동 같이 하시고 박정호 쌤 제가 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기장 쪽이 이제 진보시고 보수시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저는 진짜로 오히려 교회 쪽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개인 소망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20, 30년간 민주화 시대가 있거든요. 저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 시대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주화 시대는 부자 되는 게 뭐 부자 나라, 부자 국가, 부자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민주화 시대는 민주적 시민이 되는 게 초점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이후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그걸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설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데 존경받으려면 산업화 마인드나 민주화 마인드를 저는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 되세요가 산업화 시대의 부자 되기예요. 부자 안 되기의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부자 됨을 나누는
내가 조금 덜 부자가 되더라도 공유를 하고 이런 게 마인드의 전환이 민주화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이 어떤 우리 각자의 권리나 이해관계가 이렇게 확장돼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 국제공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자기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예. 불교 경전 속에 다 있습니다. 막 계속 부자 되라고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화 시대나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어서 진짜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한 마인드를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가는.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요. 개발 원조 증액 촉구 행진 분장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